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2020 스마트폰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회차 인스타그램 특징 알기라는 제목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인스타그램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보고 마쳤는데요. 자, SNS와 그리고 SNS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카메라, 즉 즉석 카메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텔레그램, 전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즉석 카메라와 전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즉석 카메라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사진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도와주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케빈 시스트롬과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마이크 리거에 의해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여 공유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0년 10월 6일 탄생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 1년 6개월여 만에 사용자가 4천만 명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1년 반 만에요. 그리고 같은 시기 2012년 4월 9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돈 1조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이미지 중심의 관심사형 SNS인 인스타그램의 인기는 전 세계 10억 명의 소통 공간으로 유튜브와 함께 가파른 성장을 거두고 요즘의 대세 중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에 다양한 스티커, 쇼핑 스티커, 카운트다운 스티커, 질문받기 스티커, 또 다이렉트 메시지, 영상통화, 음성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TV, IGTV, 쇼핑 태그 관련 기능, 쇼핑 태그와 쇼핑 컬렉션 등을 연이어 출시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을 보고 즐기는 소통의 공간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스타마켓으로 완성해가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발전 역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인스타그램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생각만큼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겼던 역사를 약 10년 정도로 보고, 그때 이제 SNS가 등장했다. 이 스마트폰의 급물살을 타가지고 SNS가 활발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 10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월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이 돌파해버렸어요. 2010년 10월 6일날 만들었는데 1년 반 만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페이스북이 이제 인수를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달러 하나 1조 원에 1조 원이라 페이스북의 발빠른 인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월 사용자 수 1억 명이 돌파해버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성장인지 정말 페이스북이 보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비디오 기능을 도입을 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으로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광고가 원래 없었는데 광고를 도입한 게 같은 해 10월이었어요. 2013년 10월.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 다이렉트 메시지를 2013년 12월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사용자 수가 3억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천만 명으로 처음 돌파를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사용자 수가 3억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 사진 포맷이 2015년 8월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2015년 9월 9일 국내 광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인스타그램이 국내에도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4억 명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부가 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메랑이라고 동영상 앱이 있는데 요게 2015년에 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 시간을 60초까지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3월이 되면 한국 국내 사용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1일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이브 비디오, DM, 사라진 사진과 비디오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2016년 12월에는 월간 사용자 수 6억 명 돌파입니다. 정말 대세라고 할 만하죠. 그 다음에 2017년 3월 라이브 비디오 스마트폰 저장 기능, 그리고 2017년 4월에 사용자 수 월간 7억 명 돌파,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마케팅 쪽으로 향한 수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2018년 6월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쇼핑 스티커 기능, 2018년 6월에 인스타그램 TV인 IGTV 출시, 그리고 2018년 9월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쇼핑 스티커 46개국 확대 검색에 쇼핑 채널을 딱 추가를 해버렸죠. 2018년 9월에는 인스타그램 공동 설립자가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리면서 2018년도에 인스타그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쇼핑과 마케팅 쪽으로 집중으로 기술을 활약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쇼핑 태그 기능을 2018년 5월 31일에 출시한 후 인스타그램만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쇼핑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스타 마켓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의 쇼핑 관련 기능을 활용해서 인스타 마켓에서 특별한 쇼핑 경험을 이미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인스타 마켓 도약의 원년이 될 2019년 인스타 마켓 활용을 극대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추가된 쇼핑 관련 기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쇼핑 스티커 및 쇼핑 채널 추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쇼핑 스티커를 추가하고 검색 페이지에 쇼핑 채널을 넣어서 쇼핑 게시물을 사용자들이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완성에 가까워졌고요. 두 번째로 쇼핑 컬렉션 기능입니다. 쇼핑 태그가 붙은 게시물의 여러 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후 저장하기 아이콘을 통해 해당 제품을 저장함에 쇼핑 컬렉션에 담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쇼핑인 비디오 기능이 있는데요. 뉴스피드 내에 동영상 게시물에도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쇼핑인 비디오 기능입니다. 뉴스피드 내 동영상 게시물에도 쇼핑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쇼핑인 비디오 기능이 출시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에 샵에 재단장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의 샵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품 카탈로그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쇼핑 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샵을 제품 위주로 구성하여 모든 제품의 이미지와 상세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용자들이 매번 제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다시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 인스타그램 쇼핑 체크아웃, 한마디로 결제 서비스 기능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2019년 3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커머스 업체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2019년 3월 베타 버전으로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쇼핑 체크아웃 기능,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단계 좌측에 있는 제품을 터치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두 번째 화면처럼 체크아웃.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파란 화면 하단에 있는 결제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쇼핑몰 결제 화면처럼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선택한 쇼핑 결과물 물품이 나타나고 총계가 얼마인지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결제하기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에 추가된 새로운 방향성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소통 관련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2016년에 스토리를 출시한 이후 인스타그래머들이 보다 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어요. 스토리의 다양한 스티커라든지 다이렉트 메시지에서의 영상통화나 음성 메시지, 또 사라지는 사진 보내기 등으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가 더욱 돈독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도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를 통해 팔로워들과 더욱 재밌게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어요. 이것도 첫 번째로는 스토리 라이브 방송에 질문받기 스티커를 추가시켰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Q&A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토리에서 질문받기 스티커를 통해 팔로워들의 질문을 받고 라이브를 통해 답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질문을 보낸 팔로워들의 스토리 트레이에 Q&A 배지가 나타나 방송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진,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실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화면 하단의 갤러리 버튼을 눌러 개인 카메라 앨범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로 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 스티커를 생성했는데 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다가오는 방학이라든지 기념일, 이벤트 등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에 친한 친구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친한 친구들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토리에 올릴 때 내 스토리와 친한 친구 중 친한 친구를 선택하여 스토리에 올리면 친한 친구 리스트에 추가된 사람들에게만 스토리 게시글이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친한 친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친구들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어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 리스트는 프로필의 오른쪽 상단에 세 줄짜리 메뉴 화면의 친한 친구 메뉴에서 친구들의 계정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사용자 본인만 볼 수 있으며 언제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친구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알림이 전송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워낙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인스타그램 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맞는 앱 찾기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비슷한 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진 관련된 앱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이 앱 하나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 나중에 필요한 앱이 있다면 연계 앱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타그램 열기를 눌러 들어가 보시게 되면 최신 기능이 나타나 있는데 최신 버전에서 버그가 수정되고 성능이 향상되었고 미리 보기로 이와 같이 인스타그램의 화면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콘텐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인스타그램 프롬 페이스북이라고 된 거는 페이스북이 자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죠.
그래서 서로 연동되는 기능이 자유롭게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 연동 기능도 나중에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내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운받기를 여기서 이제 실행해 주셔서 앱을 먼저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 앱이 나타났나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사용자 이름 만들기라는 부분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새 계정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만의 닉네임이 있다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다도 같이 섞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을 쳤더니 같은 닉네임과 숫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렇게 두 번 쳤더니 마찬가지로 역시 쓰는 이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보면 언더바도 있고 점도 있고요. 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을 추천해 주네요. 자, 드디어 수많은 타이핑 끝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없네요. 자, 그래서 저 이름을 따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언더바도 쓸 수 있고 점도 쓸 수 있고 숫자도 쓸 수 있네요. 그래서 드디어 오른쪽에 체크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름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남들이 안 쓰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찾아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되었다면 다음 넘겨주세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이 있고 새롭게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고 더 알아보기를 눌러볼게요.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단일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쳐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에 대해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생일을 입력해야 되나요? 인스타그램에 표시되는 생일을 입력하면 기능과 회원님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개선되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력한 생일은 개인정보 계정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자, 닫기를 눌러보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반려동물 등을 위한 계정인 경우에도 회원님의 생일을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 프로필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본인만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모든 입력 과정을 마친 후 그게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쉽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화면, 이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님,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팔로우할 사람을 찾고 사진을 공유해보세요. 사용자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완료하기. 이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여기서 가입 완료하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약관, 데이터 정책 및 쿠키 정책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단에 써있죠.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가입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계속을 누른 다음에 기존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신 분은
이 페이스북으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터치해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눌러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재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페이스북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가입을 했을 경우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터치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임의로 설정하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음을 다시 한번 누르면 인스타그램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메일 주소는요, 하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한데 사용자 이름, 즉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름과 사용자 이름은 나중에 프로필 수정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입 완료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추가라고 합니다. 자, 한번 프로필 사진을 여기서 추가하고 진행해도 되고 건너뛰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사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할 거다 그러면은 업체 로고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동물을 계정을 동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귀여운 애견 사진을, 반려견 사진을 올릴 수도 있겠고요. 등등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 사진을 추가하여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겠죠? 자, 사진 추가를 눌렀더니 페이스북에서 가져오기, 사진 찍기, 라이브러리 선택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죠? 페이스북에서 이미 업로드한 사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실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은 여러분 폰에 있는 사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눌러봅시다. 자, 저는요, 제가 그린 그림을 푸사로 설정하고 싶어요. 영역을 설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반 정도 이렇게 구도를 잡아줘요. 구도를 잡아주고, 네,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필 사진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언제든지 사진 변경으로 할 수 있고, 이 사진을 게시물로 공유를 없애면 게시물로 안 뜨고요. 근데 우리 처음이라 게시물이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게시물로 공유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첫 게시물로, 먼저 나의 프로필 사진을 첫 게시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고 새로 활동을 시작한다 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가입을 했는데 게시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볼 수도 없고요. 또 알림도 안 갈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첫 게시물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겨보죠. 이제 로그인 정보 저장하기. 저의 로그인 정보가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기에서 다음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시면 저장, 아니면 건너뛰기 하단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팔로우할 사람 찾기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셨다면 팔로우할 페이스북 친구 찾기를 통해서 페이스북 친구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연락처 친구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처를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와 같이 바로 하지 않고 건너뛰기를 하여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쉽게 우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을 눌렀고, 팔로우할 사람 찾기 이 부분은요,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주기적으로 동기화하고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할 연락처를 선택하세요. 언제든지 연결을 해제하여 동기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취소를 일단 눌러서 일단은 첫 화면 만든 것까지를 우리가 첫 작업으로 하고 이제 친구 부분은 다음에 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스북 가입 및 프로필, 기초 프로필 입력을 마쳤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필의 기본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프로필 영역을 마무리하고 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그런 작업들, 기본적인 작업들과 또 용어를 이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